안녕하세요. 눈엣가시 같은 시댁 이야기 좀 해보려고 사연을 찾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친정에서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지원받고 자라 누굴 시기해 본 적은 딱히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시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솔직히 얄미운 걸 넘어서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감히 남의 인생에 감놔라 배놔라 할 입장 아닌 거 압니다. 그러나 가끔은 그 감너라 배나라 식의 간섭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네요. 그게 바로 저의 시댁 식구라고 생각하는데요. 옛말에 그런 농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본다는 말이요. 저는 살면서 이만큼 뻔뻔하게 남의 물건 탐내고 바라는 사람 처음 봤지 뭡니까? 어처구니 없고 초라한 근성을 가진 시댁 이야기를 지금부터 써내려 가볼까 합니다. 저는 나이 30 초반에 결혼을 하였고 남편과 분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만남은 정말 우연이었는데요. 시기는 대학을 졸업한 뒤였습니다. 취업을 하기 전 먼저 취업을 한 친구와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친구가 마침 직장 회식을 2차로 옮기던 중이었거든요. 회식 분위기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다짜고짜 저더러 같이 2차 회식 가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고를 떠나서 제가 왜 남의 직장 회식을 따라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거절을 했더니 주위에서도 술 한잔 한 탓인지 저보고 같이 가자고 부추기는 겁니다. 얼떨결에 따라가게 된 그 회식 자리에서 저는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뒤늦게 합석했는데 제 친구보다 1년차 선배라고 하더군요. 선배라고 하더라도 그냥 일반 회사원과 같은 위치였어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한 잔도 안 한 사람은 저와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와 남편은 2차에 합석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는 제가 누군지 궁금했나 봅니다. 그럴 만도 하겠죠. 주구장창 얼굴 보던 동료 직원이 아닌 생판남이 남의 회식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으니까요. 저와 남편은 마주보는 자리에 있었는데 저는 딱히 이 자리에 관심이 없었고 일면식 없기로는 남편뿐만 아니라 모두라서 저는 그 누구도 궁금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아닌가 보더라고요. 계속 저를 훔쳐보는 게 느껴지긴 했는데 말을 걸 줄은 몰랐습니다. 당황스러웠겠네요. 불편하시면 먼저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다들 기분 좋아서 너무 멋대로 행동했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남편은 제 친구와 직장 동료들의 무례를 듣고 저한테 대신 고개를 숙이는데 점잖아서 그런가 남편이 보여주는 관심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잠시 본 남편의 모습에선 어딘가 모르게 정직한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저와 남편의 인연은 그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날 이후 제 친구한테 제 연락처를 물어봤더라고요. 남편한테서 먼저 연락 오기 전에 친구가 말해줬는데 좀 당황하긴 했지만 은근 남편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두 번째로 만나게 된 남편은 제 눈에 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제 기준에서 인상이 깊었던 남편의 모습은 바로 남편의 취미생활이었는데요. 남편이 출근 전 이른 새벽마다 푸깅이라는 취미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플로깅이란 조깅을 하면서 거리에 쓰레기를 줍는 일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무나 마음먹을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 취미로 인해 저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대강 예측이 되는 거 있죠. 남편의 올바른 도덕성과 태도에 활짝 열린 제 마음은 그때부터 아마 남편을 결혼 대상으로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게 되면서 저는 시댁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듣게 되었는데요. 시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결혼하기 전 걱정하는 것 하나씩 있잖아요. 바로 시모와 신우 문제가 덜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애초에 시부모가 안 계셔서 허락받을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남편한테 나이 많은 신우가 하나 있는데
남편과 띠동갑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막 대학에 들어가고 신우가 결혼을 했을 때 시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신우가 남편 학교 등록금 대주면서 자취집도 구해주고 남편이 취업해서 안정될 때까지 지원을 해줬다고 했어요. 그럼 거의 신우가 남편의 부모와도 같다는 건데 시부모가 안 계시면 신우에게라도 인사를 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남편한테 물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말하기를 말 그대로 누나이기 때문에 상견례는 하더라도 굳이 결혼 허락까진 받을 필요 없다고 그러더군요. 제가 알기론 남편이 신우에게 결혼을 한다고 통보를 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 인사는 못 드렸어요. 남들이 시모의 고나리질 때문에 고생하는 사연을 많이 들어봐서 아는데요. 일단 저는 그런 시집살이는 없겠다 싶어 남편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우와 처음 얼굴을 마주하게 된 건 상견례 자리에서였습니다. 신우는 웬 여학생 한 명이랑 같이 왔는데요. 남편이 신우한테 딸 하나가 있다고 지나가듯 말해줬던 게 생각나더군요. 남편한테 고등학생 조카가 있다는 걸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수험생이라고 들었습니다. 고등학생 3학년이면 한참 공부로 바쁠 때겠군요. 이런 데 나와서 괜히 시간을 뺏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시간이 금인데 딸애가 자기 삼촌을 끔찍이 좋아해서 기어코 이곳에 따라오겠다고 하는 거 있죠? 그래도 종일 있는 게 아니라서 머리 식힐 겸 데려왔습니다. 그럼요. 내내 글자만 보고 있으면 오히려 집중력 떨어져서 한 번쯤은 뇌가 쉬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딸도 명문대 졸업했는데 내내 공부하지만은 않았어요. 어머, 그렇구나. 제 동생에 비해서 따님이 너무 과분한 것 같아요. 어쩜 이리 훌륭하게 키우셨대요? 제 동생이 옆에서 주눅들진 말아야 할 텐데. 신우는 저와 초면인데도 제 칭찬을 적당히 섞어 부모님과 대화를 순탄하게 나누었습니다. 한 번씩 신우가 계속 서로의 형편을 비교했는데 그때마다 저희 부모님이 하하 웃으면서 걱정거리를 덜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편의 집안 사정에 대해선 크게 개의치 않으셨거든요. 아쉬울 것 없이 없는 살림을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 보는 눈이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남의 가정사보단 인품을 중요시 여기세요. 사람만 좋다면 아마 남편이 백수라고 해도 허락을 해줬을 겁니다. 경제적인 부분이야 제가 충분히 가정을 책임질 만큼은 되니까 아마 사위 쪽 여건을 그리 염두한 건 아니지 않나 싶어요. 옛날부터 부모님이 사위 될 사람 고를 때 도박, 바람, 보증만 서는 사람이 아니라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어쨌든 저도 그날 신우와 처음 대화를 해봤는데 그 시간만으로 사람을 완전히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 거슬리는 부분은 딱히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더 이 결혼을 손꼽아 기다리기만 했겠죠.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물 흐르듯 무탈하게 잘 치렀습니다. 남편과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처음으로 신우집에 가서 밥을 먹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신우집에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미리 언지를 주더라고요. 말했다시피 우리 집 형편이 자기네랑 많이 달라. 불편할 수도 있거든. 그래도 음식은 자기 좋아하는 걸로 말해놨으니까 괜찮을 거야. 또 봐. 괜찮다고 그러네. 집이 좋고 안 좋고가 무슨 문제라고. 그리고 나 다 잘 먹는다니깐. 괜히 형님 고생하게 왜 그런 말을 했어. 남편 가정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크게 기울었는데 부모님이 평소 대출받은 게 많아서 신우가 그걸 다 갚느라 형편을 펴기가 어려웠대요. 또 신우가 다른 상간남과 바람이 나는 바람에 소송도 당해서 위자료까지 갚느라고 부모님 사망보험금마저 다 날렸다네요. 남는 게 결국 살고 있는 집 하나 겨우 건진 거랍니다. 남편이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잖아요. 남편이 취직하고부터는 남편 벌이로 신우와 신우딸이 먹고 살고 있다더라고요. 이건
남편이 결혼하기 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여 저와 의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혼하더라도 신우에게 지원하는 돈을 끊을 수 없다길래 이유를 물어보니까 신우가 디스크가 크게 와서 오래 앉아있지를 못해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제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문제 없을 줄 알았던 시댁으로부터 생겼는데요. 신우의 본색이 상견례 때 봤던 조신함과 많이 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상견례 때 말고는 저와 처음 하는 겸상인데 거기서 신우가 저더러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사돈댁이 넉넉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가 차는지 몰라. 원래 학부모 모임 같은 거 안 나가는데 잘 나가는 올케 하나 들어왔으니 가볼까 하거든. 그래서 말이야, 올케 스타일 보니까 한두 푼 아닌 것 같은데 옷 좀 빌려줄 수 있어? 참, 이번에 신혼집 한남동으로 간다며? 우리가 그쪽으로 합가하면 안 될까? 보통 며느리가 시댁에 합가를 하는 건 들어봤어도 시댁이 며느리 집으로 합가를 부탁하는 건 또 처음이었네요. 신우가 저를 얼마나 편하게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느낌상 마치 제 옷과 제 집을 취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보이는 거 있죠.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이때는 신우의 의도를 알고 거절했다기보단 제가 원래 불편한 사람과 제 것을 공유하는 걸 안 좋아해요. 그러자 내내 제게 알랑방구 끼던 신우 표정이 싹 돌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올케. 안 그래 보였는데 생각보다 매정하네. 올케보다 나이 한참 많은 내가 이런 말하는 게 어디 쉬운 용기였는 줄 알아? 거절을 하더라도 이 생각해보고 말해준다고 하는 게 맞는 거야. 어른들한테 그런 예의 범절 안 배웠어?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제가 예의는 좀 부족할지라도 누구한테 피해주는 짓은 안 하고 살았거든요. 앞으로도 결혼 생활하면서 형님께 패 끼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의 없더라도 손해당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이해해 주세요.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신우 말에 대꾸를 하자 오히려 신우가 당황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신우가 삐치는 바람에 마무리하고 정리할 때까지 조용하게 보냈습니다. 어차피 매일 볼 사람들이 아니기에 낌새가 별로라는 걸 느끼긴 했어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바보같이 휴대전화로도 충분히 같이 사는 건 못지않게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는 걸 간과했었네요. 또 형님 전화야? 무슨 전화를 그렇게 많이 하셔? 나랑 연애할 때만 해도 이 정도로 연락하진 않았잖아. 이번에는 또 무슨 용건이신데? 별말 아니야. 그냥 이번에 관리비 많이 나왔다고 해서 돈 좀 더 붙여달래. 관리비 많이 나올 거 알고 있었는데 내가 깜빡하고 있었거든. 이런 말하는 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형님은 아예 모아놓은 돈이 없으신 거야? 왜 돈 필요할 때만 당신한테 연락하는 거 같지? 돈을 모을 수가 없지. 효진이까지 혼자 키우고 있잖아. 애한테 들어가는 돈 그거 무시 못해. 그렇잖아도 내가 주는 생활비가 모자란데 모을 만한 돈이 어디 있겠어. 듣자 하니 신우는 남편한테 생활비에다가 관리비까지 따로 받으면서 적금 하나 들어놓은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월급의 반을 신우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하지만 신우랑 시조카 두 식구가 사는데 돈이 들면 얼마나 많이 든다는 거죠? 시조카가 학원이나 과외를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신우가 어디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제 눈에만 신우의 모습이 흥청망청 엉망인 소비 습관으로 보이는 걸까요? 차마 남편한테는 누나이기 때문에 한심하다는 소리까진 안 했습니다. 신우 하나만 기가 막히게 행동하는 거면 나름 참겠습니다만 제 남편한테 돈 가지고 연락하는 사람이 신우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쩜 애미나 자식이나 쓸데없는 부분까지 똑같은 건지 시조카까지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용돈 달라고 합니다.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생일 선물 수험생 선물 등등 요구하는 게 어찌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참 수능 공부해야 할 수험생이 놀기는 얼마나 또 노는지 아시나요? 요즘 애들이야말로 옛날 사람들과 다르게 학원에 과외에 정신없이 미래를 꿈꾸기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조카는 대학 입시를 아예 손 놓은 아이처럼 마냥 한량하기만 합니다. 저번 주에 남편한테 10만 원이나 받아가 놓고선 이번에 또 8만 원을 빌려달라고 전화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10만 원이면 10만 원이지 8만 원은 또 뭔지. 남편이 한참 씻고 있을 때 전화가 왔길래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외삼촌, 나 친구 생일이라서 선물 사줘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요. 8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계좌로 붙여줄 수 있죠? 효진아, 미안한데 저번 주에도 용돈 받아가지 않았니? 벌써 이번 달만 2번을 받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외삼촌 요즘 돈 없어. 뭐야? 왜 숙모가 왜 받아요? 외삼촌은 항상 제가 달라고 하면 주는 사람이거든요. 삼촌부터 바꿔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안 틀린가. 삼촌 어디 갔어요? 없어요? 저 급한데? 없어. 그러니까 용돈 받고 싶으면 다음 달에 전화해. 그리고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만 용돈 받도록 하고. 공부하기 바쁜 고3이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시조카 답변도 안 듣고 그대로 끊어버렸더니 누굴 닮아서 그렇게 건방진지 제 폰으로 욕 문자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경 끄라느니 내가 외숙모한테 돈 달라고 했냐느니 아주 겁대가리가 없는 꼬맹이였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한참 어린 미성년자에게 선 넘는 욕을 듣자니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 있죠. 나중에 남편이 다시 시조카랑 통화하는 걸 몰래 들었는데요. 결국 남편이 8만 원 돈을 보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오더니 은근슬쩍 시조카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보아하니 시조카가 저에 대해 한 소리 한 게 분명한 눈치였습니다. 당신 아까 효진이한테서 온 연락 받았다며? 혹시 효진이한테 용돈으로 잔소리했어? 효진이가 당신한테 많이 마음 상한 것 같던데. 용돈 가지고 잔소리만 했겠어? 다음 달까지 연락하지 말라고 되지. 대체 당신한테 얼마를 뜯어가는 거야? 옆에서 지켜보는데 애가 너무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아서 어른으로서 경고해준 것 뿐이야. 왜 그랬어? 한참 수능 때문에 예민한 애인데. 돈 좀 쓰면 뭐 어때서? 고등학생이면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한참 돈 쓸 나이잖아. 애한테 너무 박하게 했다. 웬만한 대학생들도 걔처럼 흥청망청 안 써. 그리고 걔가 어딜 봐서 애야? 19살에 개념 똑바로 박힌 애들은 다 제 처지에 맞게 살아. 당신이 착하게 굴면서 애 어리광 다 받아주니까 애가 당신을 지갑으로 보는 거잖아. 뭐?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그건 우리 식구 모욕하는 거잖아. 당신은 돈 아쉬워본 적 없으니까 그런 마음 편한 소리 하는 거지. 효진이 정도면 요즘 애들 사이에서 양반이야. 효진이는 명품 하나 안 걸치고 다닌다고. 남편이 시댁에게 생활비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이 뜯기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한 소리 한 거였는데 이대로 부부싸움이 날 것 같더라고요. 우리 문제도 아니고 신우 문제로 입씨름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미안하다고 하고 넘겼죠. 우리 집은 남편 말대로 남편 형편과 상반되게 좀 잘 사는 집이었는데요. 저도 엄마 아빠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가구회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저희 가구회사가 1등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차차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신입사원 지원율이 작년 대비 3.5배 상승했을 만큼 성장한 회사예요. 남편은 그런 저의 집안 배경에 한 번도 열등감을 보인 적은 없었는데요. 신우 문제만 언급이 되면 꼭 제 집안 배경까지 세트로 끄집어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말은 남편도 우리 친정 재력을 은근히 신경 쓰고 있다는 거겠죠. 그럴 때면 혹시라도 제가 남편의 아픈 부분을 건드렸나 싶어서 했던 말을 되뇌어 보곤 합니다. 남편은 돈 쓰는데 해픈 사람이 아니에요. 유독 신우에게 주는 돈만 지갑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줄줄 빠져나가니 걱정이었죠.
그나마 신우가 제게 따로 돈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남편 말에 수긍하고 한 발 물러나주는 거였어요. 또 신우와 마주하는 게 아니니까 참을 수 있는 거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마저도 제 인내가 얼마 못 가게 만든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신우가 자처하여 우리 집에 방문함으로써 식사를 같이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올케는 가구집 딸이면서 어떻게 사돈끼리 선물 하나도 안 해주냐? 내가 주변 사람한테 자랑을 하려다가도 민망해서 못하겠어. 뭐 하나 받은 게 없으니까 사돈끼리 친분 있다고 말도 못하겠고, 지금이 남남이었을 때랑 다른 게 뭐야? 선물이요? 사돈끼리 왜 선물을 하죠? 형님과 저희 집이 당연히 엮일 일은 없잖아요. 원래 사돈은 얼굴 보고 사는 거 아닌 걸로 알아요. 형님이 느끼시는 남남, 그게 바로 사돈 관계예요. 선물을 왜 하냐니? 사돈이면 식구야.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결혼이란 그런 거야. 집안과 집안이 하나가 되는 거.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는 형님한테서 정작 저희 집은 받은 게 없네요. 친정 부모님도 딱히 사돈 안부 안 물으시는 것 보면 보통 사돈끼린 남남이 맞는 것 같은데. 어머나, 말 서운하게 하는 것 좀 봐. 우리는 워낙 없는 살림이니까 그렇지. 원래 있는 사람이 없는 집에 보태줘서 수준 맞춰주고 그런 거야. 처음 들어보네요. 이쪽에서 없는 쪽에 지원해주는 건 후원 아닌가요? 형님 불우가정이에요? 후견인이 필요해서 이런 부탁하시는 건가요? 뭐라고? 옳게. 지금 뭐라 그랬어? 불우가정? 거지라는 거야? 사람이 어쩜 이렇게 눈치가 없고 말귀를 못 알아먹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 봐도 뻔하다. 행동거지 조심해. 딱 봐도 잘릴 팔자 같으니까. 발끈하는 신호 때문에 그날 저녁 분위기가 다 망가져 식사가 빨리 정리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자 내내 편식하면서 깨작거리던 시조카가 자기 엄마가 거짓 소리 들으니 딸내미로서 열이 제대로 받았나 보더라고요. 시조카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제게 쌍심지를 켜며 쳐다보지 뭡니까? 외숙모, 잘 산다고 그렇게 남 함부로 까내리는 거 아니에요. 외숙모 같은 어른들 때문에 세상에 돈으로 자부심 부리는 인간들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고요.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가진 게 돈이라도 있으니까 돈으로 자부심도 부리는 거야. 가진 것도 없으면서 돈으로 유난 떨고 싶기만 한 너야말로 네 엄마처럼 크고 싶지 않으면 공부 좀 열심히 하렴? 자랑거리가 아니라서 이제야 말하는 거지만 제가 원래 학생 때부터 싸움닭이란 별명이 있었을 정도로 할 말은 하고 사는 성격입니다. 이것도 집안이 부유하기 때문에 집안 재력 믿고 더 나댔던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결단코 제 권력을 나쁜 곳에 쓰지 않았고 돈으로 허세 부린 적도 없다는 걸 자부합니다. 제가 말하지 않는 이상 친구들은 제가 잘 사는 줄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귀티가 난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잘난 척 한번 해본 적 없이 지금껏 살아왔어요. 저는 재력이 잘나는 것보다 능력이 잘나야 잘난 척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탁생이 돈 많다고 잘난 척해서 뭐 하겠습니까? 제 스스로가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 그저 부모님 울타리로 치장한 껍데기일 뿐인걸요. 그날 화가 난 신우와 시조카를 보낸 남편이 제게 처음으로 언성을 높인 날이었는데요. 결국 남편과 신우 문제로 갈등이 생길 거라 예측은 했으나 그날이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찾아올 줄은 몰랐네요. 당신 우리 가족 무시해? 그래, 그러니까 내가 앞에 있는데도 우리 가족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했던 거겠지.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효진이 말대로 돈 많다고 자부심 부리는 거야 뭐야? 당신은 내가 형님한테 한 말만 기억하고 당신 누나랑 조카가 나 상처 준 건 까먹었니?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뭘 바라는지 못 느꼈어? 갈수록 더 뻔뻔해지잖아. 그게 뭐? 한참 어른이 그렇게까지 자존심 구겨가면서 부탁하는데 좀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쩜 그렇게 딱 자기 것만 생각해? 사돈이 남남이라고? 그럴 거면 우리가 왜 상견례 했는데?
평생 남남일 거 상견례도 하지 말고 우리들 알아서 결혼했어야지. 저 차를 왜 밟았냐고. 내가 내 거 빼앗기는 것 같아서 이러는 걸로 보여? 형님이 나한테 정말 부탁하는 걸로 보였어? 나는 형님이 나한테 당연하게 요구한다고 느꼈어. 나랑 형님 안면 튼 지 1년도 안 됐는데 집이며 옷이며 돈을 달라고 목소리 높이는 게 제대로 된 태도라고 봐? 나도 생각 있는 어른이야. 식구라고 봐주고 넘어가주는 건 사돈 관계에선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됐다. 말을 말자. 네가 이렇게까지 꽉 막힌 줄은 몰랐네. 여태 그냥 넘겨왔지만 오늘은 심했다는 것만 알아도 지쳐서 말할 힘도 없다. 그날 이후 남편과 며칠 동안 냉전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친정아빠 생신날 착실하게 선물까지 사서 챙기는 효심을 보여줬기에 화해를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신우처럼 돈 밝히는 성격이었다면 저도 이 결혼 안 했을 겁니다. 애초에 남편의 관심을 받지도 않았을 거고요. 제가 남편을 좋아했던 이유가 바로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정직함과 올바른 도덕성 때문이었는데 신우 때문에 잠시 그걸 잊고 있었네요. 그 뒤로 남편과의 냉전 관계가 자연스레 허물어졌어요. 결혼하고 첫 싸움이었다 보니 서로 이전과 좀 달라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더 이상 제 앞에서 신우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편과 신우는 시조카 때문이라도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우라는 존재가 저희 신혼집에 함께 떠돌고 있었는데 대판 싸우고 난 이후로는 남편이 신우 관한 얘기를 전부 입싹 닫은 거 있죠. 그렇다 보니 결혼하고 간만에 남편과의 시간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신우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되어서 남편 내조에 더 신경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정한 신혼부부 분위기를 낼 수 있겠다고 은근 기대까지 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 고요한 관계 또한 그리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 유일한 파동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신우 관련 일이었네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번 문제는 신우가 아닌 시조카 때문이었죠. 남편이랑만 소통하며 지내길래 남편이 없다면 굳이 시조카를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한날 시조카가 말도 없이 제 집을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친구를 데려왔더라고요. 집에 남편은 당연히 없었고 저는 쉬는 날이라서 간만에 늦잠을 자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잠기가 예민한 것도 아닌데 방문을 열어놓고 있던 터라 시조카 떠드는 소리를 모를 수가 없었어요. 전쟁 난 것처럼 시끄러워서 나가봤더니 시조카가 친구랑 같이 드레스룸에서 떠들고 있더군요. 대박! 반지 봐봐. 너무 잘 어울리지? 나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면 이렇게 생긴 반지 맞추는 게 소원인데. 이거 다이아인가? 너무 예쁘다. 너 이렇게 예쁜 보석이 많은데 왜 한 번도 안 하고 왔어? 학교에 보석 들고 갔다가 잃어버릴 일 있어? 이거 다 우리 엄마가 젊을 때 하던 건데 나한테 물려준 거야. 그거 아마 다이아일걸? 가져도 되는데. 너 할래? 우와, 진짜? 할래. 근데 너네 엄마 진짜 감각 젊으시다. 우리 엄마는 완전 아줌마라서 보석도 은반지나 그냥 금반지 같은 것만 하지. 이런 디자인은 아예 모르거든. 참, 너희 엄마 무슨 일 한다고 했지? 가구회사 하고 있어. 할아버지가 가구회사 사장인데 나중에 엄마한테 물려준다더라고. 아빠 돌아가시는 바람에 엄마가 인수받게 됐대. 궁금하면 다음에 구경시켜줄까? 응. 그럼 너 완전 부자 아니야? 그 정도면 재벌집 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말 안 해줬으면 진짜 모를 뻔했어. 이렇게 좋은 집안을 왜 숨겼대? 나라면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을 거야. 그냥 자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애들한테 소문 내지 마. 너는 특별히 제일 친한 친구니까 알려주는 거야. 괜히 소문나면 골치 아파져. 문 앞에 서서 구경하고 있던 저는 어처구니 없어서 내내 동영상 찍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웃음까지 참느라 애먹었는데
결국 참지 못한 웃음이 손바닥을 비집고 나가버리고 말았지 뭡니까. 제 기척에 돌아본 시조카는 제가 집에 있는 줄 몰랐는지 엄청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귀신을 봤다면 딱 저런 표정을 짓지 않을까 그런 우스운 생각을 했네요. 뭐야? 왜 여기 있어요? 집에 없다고 했는데 외삼촌이 분명 오늘 일 나갔다고 언제부터 그러고 있었어요? 내 집에 내가 있는 게 잘못됐니? 내가 쉬는 날이 시시각각 바뀌어서 외삼촌도 깜빡해봐. 근데 너 웃기는 애다. 나는 너 같은 딸을 둔 적이 없는데 왜 네가 말하는 엄마가 꼭 나 같을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집에 있었으면 있다고 빨리 기척을 냈어야죠. 도둑이에요? 귀신도 아니고 왜 몰래 지켜보고 서 있어요? 짜증나게. 알아야, 그만 가자.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시조카는 횡설수설 변명만 하더니 어리둥절한 친구를 데리고 무작정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내버려 둘 수가 있나요? 그 앞을 제가 막아섰더니 시조카가 저를 엄청 째려보는 겁니다. 이런 피라미 같은 녀석에게 겁먹기엔 제가 너무 그 나이를 똑같이 지나와서 전혀 타격이 없었어요. 오히려 과거에 사춘기라고 부모님께 반항했던 내 모습이 이런 꼴이었을까 싶어 반성하는 계기만 되었네요. 가는 건 좋은데 주인 허락 없이 가져가는 건 도둑이겠지? 친구한테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대신해줄까? 아니면 네가 친구한테 그 반지 훔친 거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니? 제가 친구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반지를 달라고 손가락을 폈더니 시조카가 제 직설적인 표현에 놀라 얼굴 시뻘개져서 반지를 빼서 돌려주고 그래도 집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집에 없는 줄 알고 친구를 데려와서 이 모든 게 자기 것인 것처럼 속이려고 했나 봐요. 어린 것이 아주 건방지고 맹랑해서 혀를 내두를 정도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결코 조용히 지나가진 않았는데요. 며칠 뒤 신우가 시조카를 끼고 찾아온 거 있죠. 시조카가 쪽팔리는 자기의 만행을 결국 자기 엄마한테 고백했나 봅니다. 대로 된 진상을 안다면 신우가 저를 찾아와서 따질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때문에 찾아왔는지 문을 열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현관문 열자마자 신우가 제 뺨을 갈기더라고요. 황당해서 말을 잃고 신우를 쳐다봤더니 신우가 굉장히 씩씩거리며 한 대 더 칠 것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감히 우리 딸한테 손을 대? 어른이 돼서 애들이 호기심에 잠깐 기웃거려 본 걸 도둑년 취급까지 했다면서? 너 원래 이렇게 되바라진 애였어? 이보세요 형님.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손찌검 하시는 건 결례 아닌가요? 효진이한테 제대로 설명을 들었다면 절 이렇게 대하지 못하실 텐데요. 끝까지 뻔뻔하구나. 좀 산다고 적당히 굽히고 들어가 줬더니 네가 뭐 대통령 딸이라도 되는 줄 아니? 기가 막혀서 정말. 당장 우리 딸 앞에 무릎 꿇고 빌어. 우리한테 머리 조아릴 때까지 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 듣자 하니 시조카가 저 때문에 개망신 당한 게 억울해서 신우한테까지 거짓말을 친 것 같더군요. 저를 완전 악당으로 만들어서 고자질 했더라고요. 맞지도 않은 뺨까지 맞았다고 거짓말하면서요. 남편은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걸까요? 사람은 끼리끼리라던데 혹시 남편도 속셈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닌가 의심까지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우의 억측이 너무 강해서 말로는 안 통할 것 같기에 저는 폰으로 찍어뒀던 지난 영상을 신우 코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여준 영상만 봐도 시조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는 증거였어요. 그러나 신우는 그걸 보고 잠깐만 당황하는 것 같더니 곧 제 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팽겨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신경질 내면서 발로 제 폰을 짓밟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 사이 시조카는 이미 제가 찍은 영상을 보고 충격 먹은 상태더라고요. 신우를 등에 업고 뻔뻔하게 고개 치켜들 땐 언제고 뒤늦게 입 닫고 조용히 있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그 재밌는 영상을 형님 앞에 들이밀었겠어요? 복사본이 따로 있어요.
지금 당장 저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구라쟁이 딸내미 학교에서 쥐죽은 듯 지내게 만들 수도 있어요. 딸 앞길 막는 엄마 되실 거예요? 건방진년, 네가 그렇게 잘났어? 우리한테 뭘 해주거나 그런 잘난 척을 해. 이래서 집에 사람을 잘 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야. 네가 뭔데 우리 집안 체면을 자꾸 구겨놔? 그래서 또 때리시려고요? 저한테 저 영상 말고 효진이 실체에 대한 증거 영상이 얼마나 더 있을 줄 알고요? 뭐든 상관없으면 치세요. 그럼 이제 진짜 형님에 대한 예의는 오늘로써 끝입니다. 신우는 정말로 한 대 더 치려고 올리고 있던 손을 부들부들 떨기만 할 뿐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결국 시조카가 붙잡으면서 말리더군요. 엄마 그만해. 내 인생 망하면 엄마 다시는 안 볼 거야? 외숙모가 들고 있는 영상 퍼지면 나 진짜 왕따 당한다고. 그냥 집에 가자. 빨리. 시조카는 저를 째려보는 눈빛에 원망을 가득 담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신우만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그때 한 대 때려줄 걸 그러지 못한 게 많이 아쉽더라고요. 뭐 다음을 기약하고 언젠가 꼭 후려쳐야겠다고 다짐하고 돌아섰네요. 이 사실을 퇴근하고 온 남편더러 알라고 신우가 박살냈던 휴대폰 그대로 신발장에 놔뒀습니다. 그러자 퇴근하고 온 남편이 휴대폰 뭐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 사실을 모조리 말해주었죠. 그래서 그 어린애로 협박을 했다는 거야? 누나가 당신한테 손찌검을 한 건 잘못했지만 그거 나름대로 이해되는 행동 아니야? 자기 자식이 숙모란 사람한테 맞았는데 가만히 있는 엄마가 어딨겠어. 당신은 대체 이게 뭔 자랑이라고 당당하게 말해? 내가 지금 자랑하는 걸로 보여? 당신 조카가 도둑질했는데 그걸 감싸주는 애미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거잖아. 요점이 뭔지 모르겠어?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거야? 어떻게 효진이 말은 믿으면서 한 입을 덮고 사는 아내 말은 믿어볼 생각조차 안 해. 당신이 융통성 없었던 것도 맞아. 효진이를 꼭 그렇게 친구 앞에서 망신 줄 필요는 없었잖아. 아직 미성년자인데 나중에 얼마나 트라우마로 남겠어. 얼마든지 상처받지 않게 나무랄 수 있었어. 잘못해서 따끔하게 가르쳐준 걸 당신은 망신 줬다고 생각하는구나. 얼마든지 상처받지 않게 혼낼 수 있었다고? 당신은 형님이랑 효진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들이 당신 없는 집에서 나를 얼마나 짓궂게 괴롭히는지 모르니까 하는 소리지. 지금 이게 삐칠 상황이야? 대체 어른답지 못하게 왜 그래? 나 더 이상 당신한테 실망하고 싶지 않아. 그만 누나한테 전화해서 사과하자. 실망한 건 나야. 나는 그래도 당신이 정직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핏줄 앞에선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였네. 좀 정 떨어진다. 어떡할래? 난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이렇게 못 살아. 뭐라고? 애도 아니고 화 조금 났다고 덜컥 이혼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 어딨어. 집안 문제에 안 부딪히면서 살 수 있는 부부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철없는 소리 말고 당신이 먼저 숙이고 들어가면 다 해결될 일이야. 식구라는 이유만으로 당신이 도둑년들을 싸고 도는데 내가 앞으로 당신의 뭘 믿고 이 관계를 이어가겠어? 나 화기애애하는 소리도 맞고 이혼에 대해 후회 안 할 자신도 있어. 도둑년들한테 고개 숙이느니 당신과 인연을 끊는 게 나아. 어차피 우리한텐 애도 없잖아. 서로 다시 시작하게 딱 좋은 시기 같은데. 저는 그대로 남편에게 이혼 서류 준비할 테니 내일 도장 찍자고 아예 통보를 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제 말이 진심이라는 걸 눈치채더군요. 남편은 당황해서 방을 나가는 저를 붙잡고 대화를 시도하려 했어요. 당장은 대화하기 싫어서 그날 남편을 내내 피했는데 남편이 다음날 제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누나랑 효진이한테 매정한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에 누나 편을 들었나 봐. 당신 말대로 나도 모르게 팔이 안으로 굽은 것 같아. 인정할게. 당신이 보여준 동영상 보니까 효진이가 잘못한 게 맞더라고. 내가 누나한테 말해서 당신한테 사과하라고 할 테니까 제발 이혼만은 안 돼. 남편은 그날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제게 사정을 하며 싹싹 빌었습니다. 정말로 신우한테 전화해서 나한테 사과하라고 싸우기까지 하더라고요. 다시 연애 때처럼 제가 좋아했던 남편의 모습으로 돌아오자 이혼 생각이 또 접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아직 남편과 신혼이었고 남편을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었기에 남편의 약한 모습에 흔들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을 보류하는 대신 남편한테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신우랑 시조카가 우리 집에 막무가내로 찾아오지 못하게 할 것. 둘째, 신우에게 생활비는 주되 시조카에게는 용돈 끊을 것. 셋째, 나에 대해서 신우랑 시조카에게 잘하라는 기대를 하지 말 것. 제가 바라는 건 정말 이게 다였습니다. 이 조건이 마음에 안 든다면 이혼을 하면 되는 거라고 간결하게 얘기를 해줬더니 남편은 지장까지 찍는 성의를 보이며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남편이 저와 이혼하게 되면 가구에 대한 재산 분할만 가능할 뿐 타고 다니는 차와 집은 전혀 가질 수 없거든요. 만약 저희가 이혼을 해서 이 집에서 나가게 되면 남편은 신우랑 같이 살아야 하는데 남편도 그건 싫었나 봅니다. 아무래도 결혼하기 전 같이 살면서 신우랑 시조카한테 시달린 게 좀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반성 때문에 현재까지도 이혼 보류 중에 있는데요. 신혼 2년을 넘긴 현재 아직은 남편이 제 조건대로 잘 행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제게 신우와 시조카가 돈 때문에 아쉬운 소리로 문자가 오는데 그걸 남편한테 보여주면 남편이 알아서 신우와 시조카에게 한 소리 짓거려 주더군요. 저희는 지금 명절이 있어도 친정만 방문하지 굳이 시댁을 가질 않아요. 남편이 먼저 시댁에 어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까지는 갈 필요 없을 것 같다며 차라리 시부모 묘지에 가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신우랑 시조카 못 본 지는 좀 됐습니다. 애초에 저와 남편의 관계는 이렇게 평온한 분위기였는데 간만에 느끼는 안정감 덕분에 요즘은 이렇다 할 스트레스가 없네요. 그래도 결혼 5년차 정도까지는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때문에 아이를 만들자는 남편의 제안을 미루고 있어요. 아이를 빌미로 남편이 변심을 하면 어쩝니까? 그래도 한 5년 이상은 지켜봐야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유지해 갈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시모가 없고 신우만 있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딱히 절반이 되는 건 아닌 듯 싶네요. 시댁 식구 중 누구 하나라도 내 골치를 아프게 하는 존재가 있다면 하루 종일 그 사람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기분이에요. 제 귀중한 하루가 고작 그런 사람 때문에 망가지고 또 뭉그러지는 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왜 며느리에게 시댁은 대부분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걸까요? 아들, 딸 구분 없는 요즘 세상에 제발 며느리 하대하는 문화 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대한민국 며느리들 모두 시댁의 어줍잖은 구박에 무너지지 맙시다. 시댁 식구 이겨먹는다고 목숨 하나 잃는 거 아니잖아요. 싸움 딸기 되라는 게 아닙니다. 굴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시댁 식구 좋으라고 숙이는 행동은 하지 말자는 거죠. 모든 며느리가 시댁에서 자기 주권을 똑똑하게 찾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파이팅 하세요. 엽기적인 저의 시댁 이야기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